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이 자동차 사고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느 순서까지 왔나요? 저희들이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망가진 부분, 네. 그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 크게 대별을 해보면 이제 그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자료라든지 또 치료비라든지 이걸 받아올 수 있는 법리들을 그동안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그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좀 특별한 주제인데요. 네. 아마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범퍼 정도 교체하는 수준이면 뭐 자동차 뭐 크게 뭐 밸류가 떨어지겠어요. 하지만 뭐 자동차 범퍼나 아니면 뭐 코스메틱 데미지 이 수준을 넘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엔진 부분이 다쳐서 망가져서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파트를 교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문짝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옆에 뭐 차축이 약간 흔들렸다든지 등등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차를 그 마켓에 판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 이 차는 엔진을 한번 바꿨네, 새로 얹었네, 아니면 뭐 차축이 흔들렸던 차네, 이런 거 알게 되면 뭐 제값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물건이 심각하게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그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나, 그런 방법들이 있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퍼티 데미지와 퍼스널 인주리가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알았는데 이것은 프로퍼티 데미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가 봐요, 김원영 변호사님. 그 프로퍼티 데미지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고치기만 해가지고는 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본 손실을 전부 다 만회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그렇군요. 들어서 간단한 범퍼 체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크게 얼마나 손해 나겠어요. 하지만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살짝 망가져서 고쳤다, 등등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데미지가 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 경우에 그 모든 것을 고친 것 외에도 발생하는 네. 가치의 하락에 대한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뭐 이런 거 그 어디서 듣기 힘드신 이야기일 거예요. 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들 차 소유주시고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예. 간단히 그 법리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토럴 로스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가 한번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디스커스 했는데 자동차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인데 예를 들어서 고치는 값이 대략 한 70%, 한 7만 불 이상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토럴 로스라고 그래요. 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그냥 그 차를 가져가죠.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랬을 때는 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제 렌트를 제공해줄 의무도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토럴로스의 경우에는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등등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인데 그 토럴로스 결정이 안 나고 한 6만 불 정도 손해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치는 비용이. 그럼 토럴로스는 아니겠죠. 그러네요. 60%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고치는 비용이 전체 비용이 한 6만 불 정도 나왔는데 7만 불이 돼야지 토럴로스인데 1만 불 때문에 이제 그 토럴로스가 안 돼서 10만 불을 못 받고 그냥 고치는 값만 받아서 차를 픽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경우는 누가 보기에도 이 차는 토럴로스까지는 안 갔는데 그거 보니까는 한 6만 불 정도 심각하게 데미지가 나서 심각하게 이제 차를 고쳤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들 흘러다니겠죠. 예, 요즘은 뭐 인터넷 통해서 검색이 그렇죠. 가능하니까요. 네. 히스토리가. 네, 정보통신이 워낙에 발달해서 그런 사실들이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어디 내가 처음에 샀던 딜러에 다시 차를 되팔거나 아니면 뭐
마켓에서 차라리 차를 되판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히스토리 자체를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차값이 내려가겠죠. 진행자께서도 그런 차를 뭐 제값을 다 주고 살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이게 이제 그런 네, 경우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히스토리를 봐서 이 차가 크게 망가진 적이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리를 크게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꺼리가 되거나 가격이 아주 싸면은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는 뭐 그 밸류가 떨어진 부분을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네. 받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하다. 아, 나중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하락한 가치에 대해서도 내 차를 고친 비용 플러스로 보험회사 상대방 그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네. 있다는 건가요? 네, 그거를 diminished value 청구서라고 하거든요. diminished valu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좀 좋은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diminished value는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차의 밸류가 1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고치는 값이 6만 불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6만 불밖에 안 주겠죠. 고치는 비용밖에. 예. 네, 원래는. 그래서 6만 불을 들여서 차를 고쳤어요. 근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마켓에 팔면 10만 불이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는 이걸 마켓에 내놓으면 6만 불 들여서 고쳤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다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대략 한 8만 불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산정을 해보세요. 네. 그런 히스토리 있는 차들이 통상 팔리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뭐 통상 값을 매길 수 있는데 대략 한 8만 불 정도라고 보면 2만 불 정도를 손해 보는 거예요. 그 그렇죠. 가치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미니시드 밸류가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 2만 불을 보험회사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아, 새로운 사실이죠. 그러네요.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내 차가 좀 이제 밸류가 있는 차여야 돼요. 모든 차가 다 되는 게 차가 아닌가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고를 내가 당했는데 범퍼가 좀 나갔다 혹은 조금 네, 나가서 그거- 그 부분으로 네. 인해서 밸류가 조금이라도 네, 떨어졌다. 그 정도는 그런 건안 왜냐하면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변호사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모든 경우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에큐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BMW라든지 예. 렉서스라든지 좀 이런 고급차나 아니면 뭐 갓 뽑아온 뭐 토요타 하일랜더 또 등등 이렇게 좀 예. 가치가 있는 차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 가치가 있는 차들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밸류가 떨어지면 바로 손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님들 통해서 예. 그 가치 자체를 보존하고 돌려받는 게 원칙이겠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diminished value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 상대방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그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께 가급적이면 상의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모르시는 법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권리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포기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경우는 알지 못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흔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김원영 변호사님. 예.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diminished value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 네. 가해자인 경우에도 나의 보험회사로부터 그렇게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네, 경우. 그 문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놉니다. 아, 사고 내놓고 내 차 사고 냈으면 내 과실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네, 사고 가해자인- 내시면 네 예. 디덕터블 내시고 자기 차 고칠 수 있으면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피해 차량의 네. 경우에만 이 diminished value 자동차 가치의 보존에 대해 이 보상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차라든지 고급 차라든지 아니면 좀 새 차가 갑자기 그 가치가 하락됐다든지 그런 경우 네, 들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또 하나 저희들이 뭐 디스커스 포인트로 한번 나눠봐야 될 게 예. 그 토롤로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00불짜리 차인데
내가 이 차량 너무 그 오랫동안 그 탔기 때문에 너무 정들었다. 그래서 뭐 고치는 비용이 7,000불이 나왔는데 7,000불 이상이 나왔는데 나는 도저히 그 값 받고도 이 차를 넘겨줄 수가 없다. 얘는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한다. 얘는 너무 차 이상이다. 차 이상이다. 예. 네, 뭐 집에 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때로 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차를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차 탈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 많아요. 예, 어떤가요? 네, 근데 그 타이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처분 권한이 나에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넘겨도 네. 돼요. 네. 하지만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7,000불이 나왔는데 그 수리비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값이 10,000불짜리인데 수리비가 7,000불이 나왔다.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7,000불을 다 받아서 그 차를 고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잔존 밸류가 예를 들어서 그 사고 난 상태에서 잔존 밸류가 2,000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7,000불에서 2,000불 뺀 5,000불 정도 수준밖에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고요. 네. 손해가 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는 그 한번 사고가 크게 나서 폐차 처분을 해야 되는 차인데 주인의 그러니까 차 오너의 선택에 의해서 이 차를 다시 고쳐서 뭐 타고 다니는 겁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요. 예. 셀비지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그런 셀비지 타이틀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차를 팔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예. 제값을 받고 팔기는 아주 어렵다. 그렇겠네요. 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중으로 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차 수리비가 다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타이틀에 셀비지 타이틀이 붙는다. 네. 등등 이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거의 한 100이면 99분, 99분 이런 분들이 그 토롤로스 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밸류를 산정을 받고 차를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예, 아무래도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은 보험회사들은 그 자동차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러면은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그런 자동차를 가져다가요. 일단 자기들 정비소에서 고쳐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제3국으로 많이들 수출을 해요. 그렇군요.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고쳐서.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예. 제3국으로 이제 안전 규정이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들로 네. 많이 수출을 하는데 갤버스턴 가시면 대부분 그 수출 항구가 갤버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적을 하는군요. 네, 거기서 선적해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많이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들은 또 손해난 부분들을 벌충하기도 해요.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이 diminished value 자동차 가치 보존에 대해서 또 많이 새롭게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면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변호사들 때 이걸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뺑아리 변호사 할 때 이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청구를 못 해드렸는데 손님 한 분이 이런 법리가 개념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공부해서 깊이 파서 이런 부분들 이제 강의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10여 년 전에 저도 손님들께 배운 부분이에요. 네, 이 변호사께서도 잘 모르셨었던 적이 있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요. 알아야지 또 네, 알아야죠. 그만큼 또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혹시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1분 정도? 예, 1분 정도 있습니다. 1분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나눠봐야 될 게 토롤로스가 나면 렌트는 그 순간부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법리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갭 인슈런스를 하고 이제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죠. 자동차를 새로 뽑으시고 난 다음에 사고 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토롤로스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갭 인슈런스 안 들어놓으시면 자동차를 살 때는 예를 들어 내가 10만 불을 줬는데 바로 되팔려고 하면 9만 불, 8만 불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 2만 불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시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를 사실 때 새 차나
이런 경우에는 갭 인슈런스를 반드시 드는 게 좋다. 예. 6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 네. 지시는 게 새 좋다라고. 차 사시고 보험 드실 때 옵션으로 그 갭 보험이 인슈런스. 아니라요. 처음에 살 때 처음에 살 때. 그 딜러에서 파이낸스 할 때 네. 그때 갭 인슈런스 오퍼를 할 거예요. 아, 그때 차 네. 살 때 갭 인슈런스를 차 들라는 살 때요. 말씀이시군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새 차 샀는데 갑자기 사고 나서 이 밸류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속상해하는 네. 경우 많이 있죠. 차 사가지고 나오는데 사고 토럴로스 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것도 번호판도 토럴로스로. 못 붙이고. 네,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가치의 갭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갭 인슈런스. 그게 없으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 그거는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커버가 되는 건가요? 내가 가해자인 내가 경우에도 사고를 냈을 마찬가지죠. 경우도. 예, 그거는 예.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유익한 그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자동차 사고 정리편으로 네, 여태까지 이제 가죠. 법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 복습 시간 한 2시간 정도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김원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